세상에 슈퍼카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페라리만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슈퍼카 회사는 드물죠. 물론 많은 이들이 람보르기니를 경쟁 회사로 생각하지만 회사 자체의 명성과 회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사실 이 두 회사를 경쟁 회사로 비교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페라리라는 회사는 레이싱 정신, 바로 그 자체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페라리의 레이싱 역사는 포뮬러 1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레이스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브랜드로 커져가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페라리 광팬과 심지어는 페라리 월드라는 놀이공원을 페라리의 심장이 있는 이탈리아가 아닌 아부다비에 설립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브랜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량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슈퍼카이면서 동시에 편안히 운전할 수 있는 슈퍼카, 마지막으로 스포츠 드라이빙 또는 트랙에서 너무나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차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차를 표현하는 가장 알맞은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이 차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많은 차량 전문가, 차량 전문 방송 등에서 다뤄져서 극찬 또 극찬을 받았던 차량입니다. 제가 느끼는, 또 제 주위에 페라리 오너들이 느끼는 이 차의 느낌은 일단 F430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대의 최고라고 생각되어졌던 F430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편안함과 안전성을 추가한 정말 모든 스포츠카 오너들이 바라는 그런 차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차입니다. 스피드를 추구하는 스포츠카에서 편안함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용납되지 않았던 요구였습니다. 그나마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슈퍼카 대열에 낄뚱말뚱하는 스포츠카가 바로 포르쉐 91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제로 투 60가 5초 미만만 되어도 굉장한 성능이었지만 지금은 3초대 심지어는 2초대 슈퍼카가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차량의 출력 경쟁, 파워 경쟁으로는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애매한 상황에 직면했고, 페라리 같은 슈퍼카 회사는 그럼 이젠 얼마나 편안하게 또 얼마나 안전하게 슈퍼카를 가지고 놀면서 그 즐거움은 더욱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자사의 우월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량의 성능으로만 본다면 심지어 제로 60는 닛산 GTR이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물론 중고속 및 후반 최고속으로 들어가면 458이 치고 나가게 되죠. 무게 등에서 GTR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차량을 비교하자면 그 느낌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GTR은 일단 무거움이 느껴지면서 차는 와 잘 나가는구나 하는 느낌이고, 458은 가볍게 치고 나가면서 그 느낌이 중속 고속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코너에 들어서도 가벼운 브레이킹과 민첩한 몸놀림으로 이 속도에서 이 차가 이 코너를 이렇게 편하게 빠져나가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감탄 또 감탄하면서 운전하게 되는 차입니다. 458은 458 이탈리아, 458 스파이더, 458 챌린지, 458 스페시알레, 458 스페시알레 아베르타 등의 모델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는 제가 알기로는 현존하는 오픈카 중 최저 무게를 가지고 있는 하드탑으로 전자동 오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탑이 뒤의 엔진 베이에 그대로 안착하는 타입으로 시간도 빠르고 제로 60 시간도 하드탑과 동일하게 개발되었습니다. 458 챌린지는 이전의 430 챌린지와 같은 컨셉으로 차량을 가볍게 만드는데 최대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것입니다. 이 차량은 레이스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레이싱 플랩을 어느 정도 해놓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딜러를 통해서 살 수 있고, 이전 F430 챌린지와 마찬가지로 스트리트 리걸은 아닌 서킷 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워를 올린 458 스페시알레가 있습니다. 무게도 약간 가볍고 최첨단 F1 기술을 아낌없이 추가한 버전입니다. 이 차의 리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성능 향상을 이루면서도 기존 458의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라리의 기술이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의 튜너, 심지어 매우 유명한 튜너들이 차량을 튜닝해도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페라리라는 튜너는 지킬 것은 지키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심지어 무게도 줄이고 참 어려운 태스크인데 이 모든 것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페라리의 팬심이 두터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페라리 하면 생각나는 마지막 한 가지, 바로 엔진, 배기 소음입니다. 옹 하는 페라리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페라리의 고음 배기 사운드는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든 마약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페라리 그룹 드라이빙을 합니다. 물론 차량을 타고 질주하는 기분도 기분이지만 여러 대에서 동시에 나오는 페라리 굉음은 일반 도로에서든 터널 안에서든 소름 끼치는 희열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스포츠카를 싫어하시는 세단 옹호족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 소리에 열광하는 분들은 더 하이톤을 느끼고 싶어서 머플러 튜닝을 합니다.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뚜비 등의 사운드는 참 강렬합니다. 이 소리에 빠지면 또 헤어나오기 힘들죠. 하이파이 매니어가 좋은 소리를 위해 스피커 바꾸고 앰프 바꾸고 플레이어 바꾸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차이는 온몸으로 컨트롤하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레이서들이 한번 빠져들면 나올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의 세계인 거죠. 일반인들이 이런 레이스를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위험하기까지 하니 페라리 같은 슈퍼카 업체가 이에 상응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월등한 차량을 만들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슈퍼카 자체의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레이스에 나가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아무 때나 나 편한 시간에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일반인들 관심까지 받게 되니 어떻게 보면 웬만한 레이스하는 것보단 슈퍼카를 하나 장만하는 것이 훨씬 스릴 있고 매력 넘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